당신의 특별한 일주일 슈퍼위크, 이번에는 테마주 정리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음식료 관련 테마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그놈의 리오프닝! 대체 무슨 뜻이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는 걸까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리오프닝, 다시 문을 연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코로나로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시 문을 열고 나와서 소비를 하니까 기업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받았던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될 겁니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의 매출이 회복될 테고, 오프라인 공연, 영화와 관련된 엔터주, 그리고 식품 소비, 화장품 소비도 늘어날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리오프닝 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리오프닝 주여도 관련 테마를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음식료 테마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료 테마주의 특징을 살펴보고 매수 타이밍을 설정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테마 기업들을 체크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료 테마주 첫 번째 특징, 원재료 가격 안정화되는 타이밍 노려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사례를 보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직접 제가 조사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라면의 원재료 밀가루의 밀입니다. 2021년 작년 국제 밀 가격이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니까 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7월 29일 농심은 결국 라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라면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큰 하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주가가 바닥을 찍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이후로는 농심의 주가가 급상승을 합니다. 다시 국제 밀 가격을 보면 11월 최고가를 찍던 원재료 가격이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12월에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어 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지럽죠?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처음에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후 원가 압박을 받던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올린 라면 가격은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면 수요도 음식료 특성상 일정한 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서 원재료인 밀 가격이 안정화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수익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용이 안정화되니까 이 시점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자연스레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음식료 테마주 두 번째 특징, 환율 하락 타이밍 노려라. 이건 쉽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1달러에 1,000원을 하던 게 1달러에 50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원화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수입 단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음식료 테마 기업에게는 환율 하락은 유리한 환경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데? 앞서 작년 12월에 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했죠. 하지만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보시다시피 밀, 옥수수 등의 곡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이 멈추지 않고 치솟게 됩니다. 동시에 환율도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응하듯 오뚜기, 오리온 등 음식료 테마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 그리고 환율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파이는 결국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의 성장은 해외 진출에 달려있죠. 이 테러가 막힌다면 실적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오리온처럼 러시아 수출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회복이 매우 더딜 겁니다. 또한 소비자 가격 전가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는 사실도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테마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면 3대장, 농심, 삼양, 오뚜기가 있고 이 세 기업 모두 하락을 경험했으나 오뚜기가 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과정에는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제과 관련 기업으로는 오리온과 롯데제과, 오리온 같은 경우 러시아 매출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됩니다. 음료, 술의 경우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가 있고 라면 제과 기업에 비해서 하락폭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생유 참치 같은 경우 동원산업, 동원 F&B, 사도시푸드가 있습니다.